책 없어? 책을 받아와야 돼. 여기 데스크에. 지금 가서 저기 물리 책 달라고 그러면 줄 거야. 이거 파란색. 이거 학원 교재. 방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 잠시 있다가 이거 오실 거야. 퀵 테스트 용지는 다 있니? 그리고 요거 선생님이 채점할 때 사실 정확하게 구한 사람은 몇 없어요. 몇 없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구하라고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상의 위치라고 했을 때 상의 위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일단 맞는 표현이 하나라도 있으면 맞다라고 해줬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숫자까지 썼는데 숫자가 틀린 사람은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일단 틀린 걸로 했고, 뭐 오른쪽에 뭐 허상이 생겼다 뭐 요 정도만 써도 선생님이 맞는 걸로 해줬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맞다고 내가 다 아나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센치 어떤 상이 생깁니다 라고 쓴 사람은 한 2명에서 3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 물론 문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네. 지금 학원 필요한가요? 상관 필요한가요? 학원요. 학원은 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고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지금 복사를 하는 게? 근데 지금 잠깐 내려가야 돼가지고 네. 페이지 적어주시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 페이지가, 내가 요걸로 하면 되겠다. 해적 738. 738에서 791. 포스트잇 있는 사람, 메모지나, 한 장만. 어디 가신 거야? 자, 퀵 테스트 문제 한번 보세요. 풀이 잠시 하고 갑시다. 자, 1번 한번 보세요. 1번. 1번 보시면 측정거리가 12cm인 볼록 렌즈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렌즈에서 왼쪽으로 36cm 떨어진 지점에 크기가 6cm인 물체가 놓여 있을 때, 자, 물체의 상이 생기는 위치와 상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의 위치를 표현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뭐 렌즈가 기준이면 렌즈로부터, 뭐 물체가 되면 물체로부터, 그 다음에 뭐 오른쪽이면 왼쪽이면 이런 표현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고,
몇 센치면 몇 센치 이렇게 단위까지 정확하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것보다 서술형으로 대답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자, 지금 렌즈 공식이 있었죠, 그죠? 렌즈 공식이 어땠느냐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요것이 F분의 1이다. 근데 이 렌즈 공식은 거울 공식하고 동일했다. 그죠? 생긴 게 똑같았다. 자, 그리고 A는 요건 뭐였어요? 물체까지의 거리. B는 상까지의 거리. F는 초점까지의 거리. 요렇게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값으로 들어갈지 마이너스로 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그냥 렌즈나 거울이 하나 있으면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실물체. 알겠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볼록 렌즈나 또는 어떤 거? 오목 거울 있죠? 얘네들은 상이 뭘로 생길 수 있습니까? 상이 두 가지로 생길 수 있죠? 그죠? 허상이 생길 수도 있고 실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 부호가 바뀔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 초점 있죠? 초점도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실초점이냐 헛초점이냐. 실초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렌즈일 때는 굴절 광선이 실제로 모여가지고 생기는 초점이면 실초점이라고 했어요. 볼록 렌즈가 그런 경우죠. 그죠? 볼록 렌즈가 실제로 꺾인 광선이 만나가지고 생기는 지점이 되는 거니까. 그럼 볼록 렌즈는 플러스라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 오목 렌즈는 실제 굴절 광선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빛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연장선이 만나는 지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헛초점은 마이너스 부호를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1번은 전부 다 그냥 플러스로 들어가면 되겠지만, 거기 4번 잠시 보세요. 4번. 4번은 어떤 문제입니까? 오목 렌즈 문제죠. 그죠? 3번까지는 볼록 렌즈인데 4번은 오목 렌즈예요. 그렇다면 오목 렌즈는 얘랑 얘를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요거는 일단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 A 값이 주어진 거죠. 그죠? A가 얼마입니까? 36. 그러면 요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36분의 1 플러스, 지금 얘를 구하는 거잖아. 그죠? B분의 1. 요것이 초점이 얼마예요? 10이죠. 12분의 1이네. 자, 그럼 B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B분의 1은 12분의 1 마이너스 36분의 1. 그러면 3배 해주면 36분의 3에서 1 빼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18분의 1이네. 그 얘기는 B가 18이라는 얘기죠. B가 18cm 이렇게 나왔네요. 플러스로 나왔으니까 어디에 생기는 겁니까? 렌즈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물체가 여기 있죠? 그죠? 자, 요거 무슨 상이 생기는 겁니까? 어떤 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도립실상, 여기 생기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생길 겁니다. 그러면, 상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배율입니다, 배율. 배율은 M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체 물체의 크기를 L이라고 하고, 상의 크기를 L-라고 하면, 요런 형태인데, 자, 요거, 이 거리 가지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거리, 물체까지 거리가 A이고, 상까지 거리가 B일 때, 요 관계를 만족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뭐 이용을 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얼마죠? 요게 36, 요게 18이죠. 그러면 2분의 1이네. 그죠? 그러면 크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절반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물체 크기가 6cm이기 때문에 6cm가 절반이면 물체의 크기는, 상의 크기는 3cm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위치, 거리고 요게 상의 크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2번은, 지금 가 그림이 초점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죠? 그러면, 5cm가 초점이네요. 그 다음에, 나는 2cm, 물체의 위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나에서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의 위치는 했는데,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형태는 똑같습니다. 이 식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죠? 이 식을 썼을 때, 부가, B가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지금, 뭘 줬니? A하고 F만 줬네요. 그죠? A가 얼마입니까? 2cm. 그죠? 그 다음 플러스 B는 모르겠고, 그 다음 F가 얼마입니까? 5cm죠? 그죠? 자, 요 식으로 해서 B를 한번 구해볼게요. B분의 1은, 자, 5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10으로 통분하면 되겠죠? 그죠? 자, 10분의 2 마이너스 5니까 10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요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B는 그렇다면 B는 마이너스 3분의 10cm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허상이에요. 허상. 정립허상이 된 거죠. 정립허상. 정립은 바로 쓴다는 얘기고, 그죠? 자, 그래서,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물체가 여기 섰죠? 그죠? 상이 어디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오른쪽에 생겨요? 왼쪽에 생겨요? 왼쪽. 그쵸? 왼쪽에 생기겠죠? 실상은 여기에서 꺾여가지고 이쪽에 어딘가에 생기는데, 허상은, 자, 여기 이 거리하고 요게 요렇게 벌어져가지고 이쪽 어딘가에서 연장선이 만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굴절선이 이쪽에서 만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는 건 플러스 값이라고 치면 반대로 이쪽으로 오는 것은 마이너스 값으로 우리 수식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 자,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신 분들은 뭐 L의 왼쪽 3분의 10cm 지점에 허상이 생긴다. 이렇게 쓴 사람은 정확하게 쓴 거고, 그죠? 왼쪽에 허상이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쓴 사람도 일단 맞는 걸로 해드렸습니다. 알겠죠? 정확한 수치를 못 구한 사람들, 선생님이 위치나 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 맞는 걸로 간주를 해줬어요. 알겠죠? 안 그러면 다 틀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봅시다. 채점은 후하게 했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체의 위치가 20cm죠? 그죠? 이 20cm가 렌즈 쪽으로 5cm 당겨졌을 때, 이동했을 때 상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렌즈 공식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 요건 안 지울게요. 그러면.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옮기지 않았을 때 위치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옮기지 않았을 때. 그러면 A가 20. 그죠? B는 모르겠고. 그 다음 F가 얼마입니까? F가 10이죠. 10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이 B를 구해보자. 10분의 1 마이너스 20분의 1이니까 20분의 2에서 1 빼니까 20분의 1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현재 B의 위치는 20cm 오른쪽에 있네요. 맞나요? 그럼 두 번째, 이제 변화된 거를 한번 구해보자. 변화된 것은, 자, 물체가 렌즈 쪽으로 5cm 당겨졌기 때문에 A 값이 15로 바뀌죠. 그죠? 15분의 1 더하기 새로운 위치이기 때문에 상의 위치는 뭐 B 다시라고 한번 해볼게요. B 다시분의 1은, 자, 초점거리는 여전히 10분의 1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B 다시분의 1은 10분의 1 마이너스 15분의 1 하니까 통분하면 30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30분의 3 마이너스 30분의 2. 그럼 30분의 1이네요. 그럼 B'가 새로운 상의 위치가 30cm네. 오른쪽으로. 몇 cm 이동한 거예요? 20cm. 20cm 이동한 거죠. 상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상의 크기는, 자, 요거 20분의 20에서 15분의 30. 그죠? 배율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커졌죠? 상이 커집니다. 결국 이 얘기죠. 여기 이렇게 있을 때 물체가 여기 있는데 처음 상이 여기 생겼어요. 그럼 얘가 가까워지면, 선생님 가까워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커진다라고 했죠? 그죠? 요게 돌입에서 정립으로 바뀌려면 어디를 지나야 된다? 어디 지나야지 돌입에서 정립으로 바뀝니까? 초점. 크기가, 물체의 크기와 상의 크기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어디라고 했어요? 90. 90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배율이 1보다 커지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3번 문제 물체의 위치, 요게 어디에 있는 거나 같습니까? 현재 있는 위치가. 요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90에 있는 거잖아. 초점이 10이니까 2배 하면 거기가 90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배율이 얼마로 나오는 겁니까? 배율이 1로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 문제 답만 맞추지 마시고 상황적으로 이 문제를 잘 훑어보면 렌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상의 변화를 얘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요거는 렌즈 반대쪽으로 10cm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렌즈 쪽으로 5cm 이동시켰다 이렇게 렌즈를 기준으로 방향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렌즈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항상 방향을 나타낼 때는 문제에 제시된 방향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어요? 문제에 제시된 방향이 전혀 없을 때는 오른쪽, 왼쪽 이게 되는 거고, 알겠죠? 동서남북이 있는데 오른쪽, 왼쪽 이렇게 마음대로 방향을 붙이면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초점 거리가 10cm인 오목 렌즈에, 오목 렌즈가 중요합니다. 오목 렌즈. 오목 렌즈는 어떤 상이 생깁니까? 오목 렌즈는 항상이죠. 얘는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 퍼져나가잖아. 그죠? 초점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요 중심을 향해서 쭉 가면 요 선과 요 선이 만나는 여기 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상이 요 안에서 요렇게만 생깁니다. 요렇게만. 요 삼각형 안에서만 상이 생겨요. 항상 축소된 정립허상이 생기죠. 그죠? 우리 한책 잠깐만 빌려줄 수 있습니까? 책이 아예 없어서. 책이. 네.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게 정립허상이 이렇게 생긴다고. 그래서 얘는 허상으로 생기기 때문에 B 값이 어떻겠습니까? 조건이 B가 항상 0보다 작잖아. 그죠? 마이너스 보호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초점 보호가 어떻게 될까? 초점은 얘가 여기 초점이 있는데 이게 실초점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도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오목 렌즈가 보이면 일단 이걸 딱 써놓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목 렌즈다 라고 하면. 자, 그래서 지금 물체까지 거리, 자, 배율이 2분의 1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배율 한번 봅시다. 여기를 줄게. 배율은 아까 M은 A분의 B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B가 어떤 값을 가집니까? 마이너스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 마이너스로. 요게 얼마로 나온다? 2분의 1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B와 같네요. 이렇게 두고 그럼 렌즈 공식을 한번 써보자라는 거죠. 자, 렌즈 공식 저겁니다. A 자리에 요걸 한번 바로 넣어볼게요. B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그냥. 플러스, B분의 1은 F가 얼마입니까? 10cm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b분의, 자, 여기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2, 요거죠? 자, 그럼 여기는 2b분의 1이네요. 그죠? 2b분의 1. 그러면 2b분의 1은 10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얼마입니까? B는 마이너스 5cm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A는 10cm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자, 그래서 물체까지의 거리는 뭐가 정답이 되는 겁니까? 요게 되겠죠. 그죠? 렌즈 약간 느낌이 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실상 내용 위주로 빠르게 하고 문제 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퀵 테스트를 우리는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 퀵 테스트 풀이를 자기가 전혀 못 풀었다라고 하더라도 풀이를 할 때 유심히 잘 보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 그 다음에 문제 풀이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렌즈 공식이나 거울 공식을 써서 우리가 뭔가 상들을 구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린 작도는 이제 열심히 많이 했잖아, 수업 시간에. 그죠? 작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구해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 그 상표가 책에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는지, 그죠? 구간별로 그런 것들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되리라 봅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은 회절 간섭 이쪽을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책이 자, 조금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우리 교재는 738페이지부터 이제 나갈 거고요. 738페이지. 졸지 말고, 갔다 오시고. 졸지 말고. 물 한 잔 마시고 와. 따뜻한 물이야. 시원한 물 마시고 와. 잠 깨게. 수학 클리닉, 몸 클리닉, 수학, 성형. 우리 정준쌤이야 수학. 클리닉 시간이 그 원장 시간 진행은 계속 주셔 그냥 80분 내 책을 언제 상점 미적분 그리는 거 아직 안 받았어. 용철? 용철 아니야? 원철. 내 이름이 용철이야. 조금만 기다려보자잉. 부모님은 언제 올렸지? 내 물리주 부모님의 됐어. 정준쌤 막 이번 나도 내 마음 변해요. 더 선택 이만이 뭔 개까지 유관이 뭔 심장에 걸리는 관련이 부모님 계신 곳에가 비추는 거니 큰 내용으로 걸어. 내 친구 제가 인쇄하는 데 복사하시러 밑에 내려가서 그래. 너도 취업해 된다고. 자, 일단 다 들어왔죠? 자, 책이 없으면 일단 필기를 조금 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회절이라는 걸 할 거예요. 회절과 간섭. 책이 없으니까 천천히 나가야 되겠네. 근데 우리가 천천히 나가고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 빨리 나가야 돼. 엄청 빨리 나가지. 엄청 빨리. 그러면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라 빨리 여기까지 완벽주의. 자, 회절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파동
입자는 안 나타나는 성질이에요. 네. 입자일 때는 회절이라는 성질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 사람 알죠?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같은 사람인데 요건 이제 걔네 나라 말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하이언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영어식으로 부르면 호이겐스인데 선생님 저번에 얘기해드렸죠. 그 과학자 이름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부르자? 그 나라 발음으로. 그 나라. 그죠? 그 다음에 저기 단위로 쓰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 맞다. 자, 이게 단위로 쓰이면 어떻게 된다? 영어식 발음으로 해주자. 알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앙페르의 법칙 들어봤죠? 앙페르 들어봤습니까? 프랑스 사람이니까 앙페르 이렇게 하지만 그걸 단위로 할 때 이건 어떻게 읽습니까? 암페어라고 읽죠?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어쨌든 하이언스의 원리는 어떤 거였습니까? 자, 파가 시작되는 지점을 우리가 파1이라고 불러요. 파1. 그럼 파1에서 위상이 생기겠죠. 그죠? 위상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파동이 쫙 생길 때 자, 여기 이렇게 똑같은 지점을 연결하면 이걸 파면이라고 부르죠. 여기가 마루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는 뭐 골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가 이제 파1이 되는데. 그죠? 그러면 여기 파1이면 이게 전부 파면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여기에 있는 모든 지점은 새로운 뭐가 될 수 있다? 파1이 될 수 있다는 원리가 바로 하이언스의 원리예요. 알겠어요? 어떤 지점이든 새로운 파1이 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새로운 파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들 다 합성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런 합성파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회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레이저 포인트는 많이 같이 놀아봤죠? 네. 그죠? 구하기도 쉽고, 그죠? 아마 집에 한두 개쯤은 돌아다닐 것 같고. 그럼 레이저 포인트 가지고 회절 실험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레이저 포인트 가지고 자기 머리카락 하나 뽑아가지고 머리카락에다 쏴주면 회절 무늬가 쫙 나타납니다. 이렇게 쫙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빛이 이렇게 빗줄기가 가는데 여기 장애물이 하나 이렇게 있잖아. 그죠?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이 이렇게 있으면 가다가 부딪힙니다. 부딪혀요. 이렇게 부딪혀요. 부딪히면은 이 뒤쪽으로 여기에서는 갈 수가 없죠. 그죠? 갈 수 없지만 이쪽에서 생기는 이쪽으로 지나가는 애들은 요 지점이 하나의 새로운 파1이 돼가지고 빛도 뭡니까? 파동의 일종이죠. 그래서 요렇게 새로운 파가 생깁니다. 그럼 이쪽에서 생기거든요. 이쪽에서 생기기 때문에 오늘 배울 간섭 조건에 따라서 나중에 요 간섭 무늬들이 쫙 나타나요. 알겠어요? 이걸 이게 무슨 실험과 같으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영의 간섭 이중슬릿 있죠? 영이란 사람이 이중슬릿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험을 하는 건데 틈을 여기 하나 놔두고 이쪽에서 틈 이렇게 해가지고 놔주면
여기에서 빛이 통과를 하면 빛이 일종의 파동의 형태가 돼가지고 쭉 가면 여기와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간섭돼서 나오는 물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무엇만 할 수 있다? 파동만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이다. 그런데 빛이 이런 회절 무늬를 나타내더라.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다? 빛은 파동이라고 생각했다. 그죠? 거기에다가 맥스웰이 계산을 하니까 빛이 파동의 그 속도하고 똑같이 나와가지고 전자기파라고 이제 예상까지 하고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완전히 뭐라고 생각하게 된다? 파동이구나. 그죠? 근데 나중에 누가 나타나서 아인슈타인이 나타나가지고 그죠? 광전 효과 같은 거 설명하면서 빛은 입자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빛과 빛에 대해서 파동과 입자의 성질이 다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성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스토리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파동의 해절과 간섭, 이건 빛의 파동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회절은 물체가, 즉 방해가 되는 물체가 있다.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 뒤쪽으로 휘어져서 가는 그런 현상을 회절이라고 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소리 어떻습니까? 벽 뒤로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죠? 문 열려 있으면 아니면 틈이라도 좀 있으면 밖으로 튀어나가죠? 그죠? 이게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빛이 휘어진 거 본 적 있습니까? 장애물 뒤로 가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난 있는데. 자, 어두운 방에 좁은 틈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틈이 있으면 여기 빛줄기가 쫙 나오죠? 이렇게 퍼지죠? 맞나요? 이렇게 있으면 틈하고 똑같이 이렇게 딱 나옵니까? 빛줄기가? 아니죠? 약간 벌어지죠? 벌어졌다는 건 뭡니까? 뒤로 휘어졌다는 얘기야. 이게 이미 회절이에요, 회절. 이게 회절입니다. 안 그러면 직진으로 그대로 가야죠. 그죠? 예, 회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절은 어떨 때 잘 나타나느냐? 자, 회절 정도는, 이 회절 정도가, 크게 나타나려면, 일단 파동의 파장이 어떨 때, 길수록 잘 나타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틈 간격. 틈이 있을 때, 틈 간격이 어떨 때, 작을수록 회절 정도가 크답니다. 알겠어요? 회절은 요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73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실험을 했죠. 평면파를 물결파를 발생시켰는데 틈을 만들어 가지고 봤더니 파장이 길수록 잘 뒤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틈이 좁을수록 잘 돌아가고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장치고 나다라 그림이 있죠? 그죠? 나와 라는 뭡니까? 무엇의 차이죠? 나와 라. 파장이 차이죠. 그죠? 밑에 게 파장이 더 기니까 그 줄무늬 간격이 더 큰 거죠.
더 뒤로 많이 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다는 그 슬릿이라고 하는 틈 사이 간격이 다가 더 좁으니까 뒤로 더 잘 돌아가더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거기 739페이지에 2번에 나와 있는 파동의 간섭입니다. 간섭. 자, 간섭. 자, 간섭은 먼저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반사할 때 배운 적 있죠? 펄스가 이렇게 가고 얘가 펄스가 이쪽으로 간다. 그죠? 그래서 딱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중첩됐다라고 하죠? 예. 그죠? 중첩이 되면 얘가 변이가 예를 들어서 1cm 이것도 1cm 진폭이죠? 그죠? 요게 1cm일 때 만나면 어떻게 돼? 요게 2cm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 위상이면 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헤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헤어질 때는 깔끔하게 원래 모습으로, 그죠? 간다라고 했죠? 전혀 달라지지 않은 형태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이제 중첩인데, 파동의 간섭에서 이 중첩을 이용을 합니다. 자, 간섭에서는 중첩이 일어날 때, 자, 같은 위상 중첩이 될 때가 있고, 반대 위상 중첩이 될 때가 있는데, 자, 같은 위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봐봐. 마루가 만난다. 그러면 이 변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커지죠.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강 간섭이라고 해요. 보강 간섭.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변이가 더 커진다. 보강 간섭입니다. 자, 내려간 파동에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마루, 여기가 골이죠. 그죠? 자, 그러면 골 플러스 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보강이에요? 상세예요? 요것도 보강입니다. 아래로 이렇게 가는 것과 아래로 이렇게 된 것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래로 이렇게 더 커지죠? 그죠? 그래서 이 둘은 보강 간섭이라고 해요. 보강 간섭. 알겠죠? 이 변이의 크기가 더 커지는 간섭은 보강 간섭입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2배가 돼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 얘기는 꼭 마루와 마루일 때만 보강이 되는 겁니까? 골과 골일 때만 보강이 되는 겁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요 지점과 요 지점이 만나도 보강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 위상이 중첩이 되면 마루와 골 이런 애들이 만날 수 있겠죠. 꼭 마루와 골이 아니더라도 원래 그 변이보다 줄어들게 되면, 그죠? 합성파가 더 줄어들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상쇄 간섭. 상쇄 간섭. 이거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험을 뭘로 해보느냐 하면, 그 아까 파동 발생 장치 잠시 나왔었는데 수조가 이렇게 있고요. 수조가 있고 이쪽에서
파동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퉁퉁퉁 쳐주면 여기 물결파가 이렇게 평면파 형태로 쫙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물결이 뭐 이런 식으로 쭉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밑에 흰색 종이를 쫙 깔아놓고 위에서 불빛을 비춥니다. 불빛을 비추면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물결 때문에 생긴 무늬가 쫙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일단 간섭 안 시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결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어느 부분에서 밝게 나오느냐? 어느 부분에서 밝게 나오겠어요? 빛이 이렇게 오다가 요렇게 수면이 요렇게 돼 있고 밑에는 이 평면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볼록 렌즈처럼 빛을 모아주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올라간 부분에서는 밝은 무늬가 나타나고 여기 골 있죠? 골. 여기다 할게요. 요 부분은 빛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여기가 오목 렌즈와 같죠? 그죠? 빛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빛의 양이 여기가 줄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보다 어둡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결이 쫙 나타날 때 여기 보면은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는 뭐냐면 이제 서로 다른 쪽에서 파동이 쫙 옵니다. 와가지고 만났을 때 얘기해요. 그런데 진동수, 진포, 파장, 그 다음에 속력, 뭐 이런 것들이 다르면 여기 무늬가 엉망진창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가 분석하기 힘들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호숫가나 바닷가에 가면 물결이 막 찰랑찰랑찰랑 하죠? 그거 어떻게 분석할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동일하게 만들어가지고, 파를 발생을 시킬 거예요. 파를. 그래서 어떤 파를 발생시킬 것이냐, 하면, 자, 일단 그림부터 볼게요. 수식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74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740페이지. 이 관습 무늬부터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건 좀 지우고 여기다 그릴게. 그림을. 야, 무늬 요거 하다 보면 끝나겠는데? 자. 자, 여기를 S1. 여기를 S2라고 일단 잡을게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파면을 그릴 텐데, 파면. 자, 하나, 둘.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여기는 점선. 자, 요 점선은 뭘 얘기하느냐면 골. 요거는 실선은 마루.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 조금 그시게 해도 이해를 하시고. 자, 여기는 조금 대충 그려도 되겠다. 자, 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팔을 이렇게 파원이 돼가지고 통통통통통 치면 물결파가 이렇게 원형파로 나오겠죠? 그죠? 이게 진동수랑 파장이랑 다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조금 전에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고관간섭이 된다고 했죠? 골과 골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고관간섭. 그리고 밑에 쪽에 생기는 이 무늬는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밝아진다고 했죠? 그죠? 더 밝아지겠죠? 왜? 볼록 렌즈가 더 세지는 거니까. 그죠? 파장 하나일 때보다 마루와 마루가 만났을 때 지점이 더 밝아집니다. 자, 골과 골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일 때보다 두 개가 만났을 때 훨씬 어두워집니다. 맞습니까? 오목 렌즈 역할을 해가지고 빛을 더 퍼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마루와 골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평면처럼 되겠죠? 그죠? 변이가 0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밝기는 어떨까요? 밝기가 그대로야? 요 녀석일 때보다, 하나일 때보다 밝기가 어떻게 된 거야? 줄겠지. 주는데, 자, 이렇게 평면일 때 밝기가 되는 겁니다. 평면일 때. 그죠? 맞나요? 하나일 때는 어떻습니까?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렇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중간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이해갑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뭘 찾을 것이냐 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과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 요걸 찾아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얘와 얘 사이에 딱 중앙,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는, 자, 여기는 어때요? 마루와 마루가 만난 지점이죠. 그 다음 지점이 여기인데, 여기는 뭡니까? 골과 골이 만나고 있죠. 지금 점선끼리 만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실선, 실선, 점선, 점선, 실선, 실선 이렇게 만나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봤을 때 전부 다 뭐가 생기는 겁니까? 보강간섭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강간섭 생길 때 잘 보세요. 여기는 밝은 무늬가 생깁니다. 알겠죠? 여기는 어두운 무늬가 생겨요.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게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야. 알겠어?
어두운 무늬가 나타난다고 해서 상세 간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밝아지거나 아주 어두워지면 둘 다 보강 간섭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어떤 개념을 공부를 해야 되냐면 경로차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경로차는 뭐냐면 얘가 가는 경로, 길입니다. 그냥 길. 그러면 보세요. 여기를 요 지점 한번 볼게요. 요 지점. 요 지점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 경로. 몇 파장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파장수로 따지면 몇 파장? 몇 파장 정도 돼요? 요 지점. 자. S1으로부터 몇 파장입니까? 2.5파장. 2파장 반. 맞나요? 왜? 여기서부터 골 마루니까 여기가 마루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루, 골, 마루. 마루에서 마루까지 뭡니까? 한 파장이죠? 그죠? 그럼 실선하고 또 실선이 나왔으니까 여기 또 한 파장이죠? 그 다음에 바로 점선이 나왔으니까 이게 반파장이야. 2.5파장. 자, 여기에서 이쪽까지 가는데 이 경로를 따져봅시다. 몇 파장이에요? 몇 파장입니까? 이것도 2.5파장이죠? 그죠? 이쪽 경로와 이쪽 경로, 여기를 만약에 P라고 잡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S1P. 그 다음 물결 표시 S2P. 얘들아, 물결 표시는 이거 뭐냐? 처음 보죠? 이 물결 표시는 큰 데서 작은 거 빼라는 얘기야. 이게 클 수도 있고 이게 클 수도 있잖아. 그죠? 둘 중에 큰 게 있으면 큰 데서 작은 거 빼라는 얘기야. 그러면 경로차가 생기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는 이 P점은 경로차가 얼마입니까? 0이죠. 이 라인 자체가 다 0이잖아. 그죠? 만약에 뭐 여기쯤 잡을까? 여기 Q라고 잡아볼게요. Q. Q는 경로차가 얼마일까요? Q는 2파장.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파장이죠? S1에서 Q까지 네 파장입니다. 근데 S2에서는 하나, 둘이네. 그러면 두 파장 차이가 나는 거죠. 두 파장.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해볼까? 여기 해보자. 바로 옆에. 자, 요거 X라고 해볼게. X. X까지의 경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이죠. 맞아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따지니까 하나, 반이네. 그죠? 4 빼기 1.5 얼마입니까? 2.5죠. 그죠? 그래서 경로차가 나타날 텐데 다음 시간에 경로차 얘기를 할 텐데 경로차가 예를 들어서 반파장의 짝수배로 나오면 보강 간섭이라고 하고 우리가 반파장의 홀수배로 나오면 요걸 이제 상세 간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M은 0부터 들어가면 돼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요거 한번 볼게요. X가 그림만 딱 보면 무슨 간섭이에요? 보강이에요? 상세예요? 상세죠. 실선하고 점선이 만난 지점이니까 이 상세입니다. 그죠? 상세 간섭이기 때문에 요거 방금 얼마였습니까? 2.5였죠. 경로차가. 2.5면은
자, 반파장에 홀수배 맞죠? 맞죠? 반파장 곱하기 5 하면은 되니까. 그죠? 그러면 요 녀석은 뭐였죠? 아까? 2파장이었죠? 2파장이면 반파장이 짝수배 맞지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 요 중심 라인을 항상 잘 찾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지점부터 따지면, 자, 여기, 그림 맞나?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그림이 좀 찌그러졌구나. 자, 요렇게 나타나죠? 그죠? 잠시만. 그림을 잘못 그렸구나. 여기가 하나가 있고, 맞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보면, 자, 여기는 요 색으로 할게. 이쪽에서 더 오면 이쪽에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쪽은 요런 애가 생기겠죠? 그죠? 여기도 여기 생깁니다. 요 사이에. 그죠? 자, 지금 보면은 이 빨간색 라인은 뭡니까? 보강 간섭이에요, 보강. 네. 그죠? 근데 초록색은 뭡니까? 실선과 점선이 만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건 상세 관습입니다. 상세. 그러면 보강, 상세, 보강, 상세.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대칭으로 나옵니다. 대칭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물결파에서 어떻게 보이냐 하면 우리 왼쪽 그림 보입니까? 왼쪽 그림 보시면 가운데 밝고 어두운 무늬가 반복된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 옆에도 똑같이 밝고 어두운 게 쫙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사이를 자세히 보시면 약간 지워놓은 듯한 무늬 보입니까? 네. 가운데 경계에 손을 지워놓은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그런 경계 보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상세 간섭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원래는 이렇게 마루일 때는 밝게 보이고 볼일 때는 어둡게 보인다. 근데 보강이 일어나면 이쪽에서 더 밝게 보이고 더 어둡게 보이죠? 그죠? 렌즈 효과 때문에. 그런데 마디라고 하는, 즉 여기 이 지점들 있죠. 보강이나 상세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우리가 마디라고 하는데, 마디는 진폭이 없어지잖아. 그냥 평면 유리를 통과한 빛이라고 생각하면 얘와 얘의 딱 중간에 밝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워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워놓은 것처럼. 그래서 밝기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일정하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 요 간섭무늬 요것만 이해를 일단 잘 하면 경로차는 별거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해봤듯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파원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의 파원은 진폭, 진동수, 파장, 속력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해서 발생시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물결들이 서로 만날 때인데 만났을 때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밝은 보강 간섭이 생기고 골과 골이 만나면 어두운 보강 간섭이 생깁니다. 그 다음 마루와 골이 만나면 중간 밝기에 상세 간섭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무늬로는 꼭 지워놓은 듯한 그런 무늬. 알겠죠?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경로차 요거 앞쪽에 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739페이지 그거 같이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기호는 경로차 기호는 앞으로 이걸 많이 쓸 거니까 봐두세요. 이게 뭐죠? 뭐라고 읽어? 델타. 그리스 문자죠? 그리스 문자, 대문자입니다. 요것도 델타죠? 요거 소문자, 요거 대문자. 알겠죠? 그래서 요거 보이면 그냥, 델타라고 읽으시고, 여기에서 이제 경로차의 기호로 쓰였습니다. 경로차.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떤 표현과 같으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절대값 붙이면 되겠죠? 그죠? 큰 데서 작은 데 빼는 거니까. 그지? 이렇게 해서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파장으로 해가지고 공통으로 하려면 반파장으로 표현하면은 딱 좋기 때문에 그래서 반파장이 짝수배냐 반파장의 홀수배냐 요거에 따라서. 자, 그리고 요 상세 간섭이 일어난 이 선을 뭐라고 부른다? 이걸 마디선이라고 부릅니다. 마디선. 자, 740페이지 중간쯤에 마디선 나와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자, 마디선 찾는 거, 개수 찾는 거 한번 볼게요. 마디선은 보관 간섭이에요, 상세 간섭이에요? 상세 간섭이죠? 그죠? 그럼 이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요 식으로. 그죠? 그래서 절대값의 크기로 해서 요것이 이제 어떤 값 사이에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값 사이에 들어가야 되느냐. S1과 S2가 있잖아요. 그죠? 요 사이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했을 때. 알겠죠? 이걸 D라고 했을 때, 결국,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여기 개수가 쭉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게 플러스 값이고, 마이너스 값은 요쪽.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2분의 람다의 2m 플러스 1이 요 범위에 들어가는 거. 요게 이제 마디선의 개수를 찾는 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m 값이 0 있죠. 0을 넣으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자, 여기에 0을 넣으면, 요 첫 번째, 요 선이 나오는 겁니다, 요 선. 알겠어요? 요 선에 요 위치들이 이렇게 경로차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값들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을 넣으면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자, 마디, 그 다음에 요게, 보관 간섭, 그 다음에 여기 또 마디슨 나오는 거죠. 상세 간섭. 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요 값들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걸 그냥, 쭉 플러스 값을 넣으면 요쪽 편이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쪽 걸 세고 난 다음에 2배를 해주셔도 돼요. 그럼 마디선의 수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파동의 간섭 조금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니? 어때? 어렵나?
다음 시간에 소리 들어갈게, 소리. 743페이지. 요거 좀 공부를 잘 해놓으세요. 여기 뭐 다른 거 뭐 할 거 없고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회절 이제 특징 보고, 그 다음에 739, 740페이지에 있는 내용 차근차근히 읽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내용은 별거 없어요. 같은 위상으로 만나는 마루와 마루, 골과 골에서는 보강간섭이 일어나는데, 보강간섭은 무늬가 밝은 보강간섭과 어두운 보강간섭이 생긴다. 그거 꼭 알아두시고, 그죠? 그 다음에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마디라고 하는데, 그 마디선을 찾는 것들 우리가 조금 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죠? 그리고 경로차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경로차는 요거 세는 거 할 줄 알면 돼요. 세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됩니다. 이게 돼야지 나중에 매질이 달라질 때 그 광로차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가려면 이쪽이 잘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좀 알아놓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에는 저기 책 왔는지 수시로 물어보고 받아놔. 알겠지? 그거 못 받으면은 아직 안 오면 그걸로 일단 가지고 다니고. 알겠지? 신명이 있을까?